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 차에 접어들었던 평범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저는 아주 충격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고야 말았죠. 저는 말 그대로 남편에게 속아 결혼한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초등학생 자식을 둔 아이 아빠였던 거죠. 결혼 전 이런 사실에 대해 단 한마디도 전 들은 게 없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로 남편은 그저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한마디면 제가 모든 걸 이해해주고 넘어가 줄 거라 생각했나 봐요. 남편은 저의 친정아버지께 재정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오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를 믿고 물심양면 도와주셨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난 후로는 모든 걸 끊어내버리셨죠. 그 결과가 아마 남편에게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을 거예요. 거짓말의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준 거죠. 어이없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의 직업은 요리사예요.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남편 운영하는 식당에서였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 들른 곳이 바로 그 식당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회사에서 가깝기도 하고 음식도 맛있고 깔끔해서 자주 찾게 되었었는데 혼자 가는 날도 많았고 회식이나 소모임 때도 종종 이용했던 곳인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제가 이곳을 엄청 많이 방문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식당은 SNS에서도 꽤 유명했던 맛집이었던 터라 자주 애용하게 됐던 건데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도 얼굴을 트게 되었어요. 남편은 주방에 있다가도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에는 홀에 나와 직접 서빙을 도우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 얼굴을 보면 아는 척을 해주더라고요. 또 오셨네요 라며 가벼운 인사도 건네기 시작하더니 지난번엔 돈가스 드셨는데 오늘은 카레가 당기셨어요 같은 장난까지 치며 저를 기억해주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절한 사람이겠거니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오는 날에는 늘 홀에 나와 있고 눈을 마주치는 날이 제법 잦아졌어요. 뭔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나 싶은 의심이 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저 역시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 음식에 늘 감탄하고 있었던 터라 호감이 안 갈 수 없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도 오갔어요. 메뉴에 관한 이야기나 음식 재료에 대한 이야기, 때론 제가 좋아하는 맛에 관해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어느 날은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을 함께하는 시간도 생겨버리는 날도 있었죠. 그게 바로 저희가 연인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진지한 만남을 가지는 사이로 발전해 갔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의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다는 이야기였죠.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이 쓰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외동딸인지라 혼자서 뭐든 감당해내야 하는 게 익숙했고 그런 부분에서 저와 통하는 점이 많다고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항상 조심스럽게 저를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반려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희의 연애는 2년 동안 이어졌고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심각한 다툼을 한 적이 없었어요. 서로 의심 가는 행동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싸우다가도 어느새 남편의 재치에 제 기분이 풀려 있고 늘 다정하게 먼저 손을 내밀며 제 기분을 먼저 살펴줬거든요. 연애 중반쯤에는
저희 부모님께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특히나 아버지가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음식의 진심인 점과 손재주가 뛰어난 점, 성실한 태도까지 신랑감으로 아주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요. 결혼은 정말 순조로웠어요. 부모님께서 제일 기뻐해 주셨죠. 대부분의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 또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하나뿐인 딸이라서 그런지 집이며 혼수며 아주 바리바리 챙겨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는 재정적인 큰 무리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생활도 특별한 문제 없이 무난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했고, 가끔은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직원들과의 회식, 그 정도였거든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직원 자녀의 생일 선물까지 챙겨줄 정도로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주말엔 함께 장을 보러 다니기도 했고, 남편은 종종 신메뉴를 연구하면서 저에게 먼저 시식해보라고 하곤 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저희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추억이라 생각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이라면 충분히 행복이라는 단어에 부합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남편은 변함없이 식당 운영에 몰두했어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엔 손님이 줄을 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됐고, 단골 손님들도 엄청 많았죠. 그런 남편에게 저희 아버지는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결혼 전부터 저희 집에 인사를 자주 드렸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남편의 성실함을 누구보다 눈여겨 봐오셨어요. 작은 식당 하나로 혼자 힘든 시기를 견디며 살아온 점과 손님에게 정성을 다해 요리하는 그의 태도에 사람을 대하는 예의와 겸손함이 묻어 있다며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였을 거예요. 결혼 이후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의 임대료를 아버지가 대신 내주시기 시작하신 것도요. 아버지는 장인이 능력이 좋으면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하시며 쿨하게 남편 가게 임대료를 전액 부담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오랜 시간 항해사를 해오셨고, 지금은 은퇴 후 선박 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혼 준비든 남편에게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신 재정 상태셨어요. 남편도 처음엔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다고 말렸지만 아버지가 너무나 강력하게 밀어붙이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많이 고마워했죠. 직접 찾아가 인사도 드리고 한동안은 더 열심히 장사하겠다고 엄청난 각오를 다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확장 이전이라는 말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식당을 찾는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웨이팅도 길어졌고, 주방에 홀이 좁아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불편해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신 아버지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즘 식당 상황을 보니까 말이야. 하루 종일 손님들 줄 서 있는 거 보면 이제는 진짜 옮길 때가 된 것 같던데. 넓은 주방에 홀도 좀 여유 있는 자리로 가면 자네도 일하기 훨씬 편하지 않겠어? 솔직히 지금 장사도 잘 되는데 자리만 받쳐주면 2배는 더 벌겠던데. 신서방 같은 요리사는 공간이 좁으면 재능 낭비야. 이번 기회에 좀 더 크게 가보는 건 어떤가?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좁기도 하고 아무래도 혼자 운영하기엔 한계가 좀 있어서요. 근데 상가를 다시 구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상권도 워낙 시세가 들쑥날쑥하고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선점돼 있는 상태고요. 이전하게 되면 리모델링부터 주방 기기 바꾸는 것까지 비용이 제법 들 것 같은데 워낙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라
아직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진작 하지 그랬어. 내가 자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 그리 많겠어. 이런 거 도와주라고 있는 거지. 자네처럼 성실하고 욕심 없이 일하는 사람한텐 지원이 필요한 거야. 지금처럼 장사 잘하고 손님들 신뢰도 두터운 그런 사람 보기 드문 세상이야. 그 상가 아예 내 명의로 사서 줄 테니까 임대료 걱정하지 말고 자네 재능 마음껏 살려서 편하게 장사만 해봐. 아유, 장인어른 아닙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사실 임대료 도와주시는 것도 저한텐 너무 과분한 일이십니다. 상가를 매입해 주시겠다는 건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미 제가 장인어른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더는 죄송스러워요. 물론 정말 큰 기회인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내가 뭐 대가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일하라고 도와주는 건데 자네가 욕심내서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먼저 제안한 거고 그게 왜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건가? 자네도 좋은 기회라는 걸 알면서 그래. 지금 자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그 정도 투자는 전혀 아깝지도 않아.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지금 말해도 괜찮아. 사실은 저는 제 힘으로 가게를 세워보는 게 오랜 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제 손으로 시작해서 제 이름으로 가게를 열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닌 것도 압니다. 제 고집이라면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식당도 제가 정말 낮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엔 막노동하면서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하고 악자까지 모아서 마련한 곳이에요. 도움을 받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준비하면 제가 직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기반으로 완성된 가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저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게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한번 작게라도 세워본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도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역시 자네는 계획이 다 있었구만 그래. 그래, 자네 말 들으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 괜히 내가 성급하게 이야기했나 보군. 역시 자네는 확고한 무언가가 있어서 참 좋아. 자네가 그런 마음이라면 내가 더는 억지로 밀어붙이진 않겠네. 대신 무리가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이야기해. 준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꼭 생기고 뜻대로 안 풀리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땐 꼭 나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어요.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알고 미래를 그릴 줄 아는 사람. 남편은 그렇게 심지가 곧은 사람이었고 그 믿음은 저에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뒤로 본격적으로 확장 이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며 상가를 알아보고 자금도 저도 보태서 더 열심히 모으고 있었고 실제로 계약 가능한 공간 2~3곳을 물색 중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고 어떤 선택을 하든 곁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곳을 금방 찾아내지는 못했고 남편 스스로 준비하던 확장 이전은 조금은 흐지부지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던 것 같아요. 모처럼 한가로운 주말이었죠. 남편과 저는 장을 보러 가기도 했고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난 남편은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주방 정리를 하며 나갈 채비를 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면에는 강지훈 A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낯익은 이름이었어요. 남편의 식당 직원 중에
강지훈이라는 분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키가 크시고 다른 한 분은 작으세요. 그래서 남편은 구분을 위해서 키 크신 분을 강지훈 A로, 작으신 분을 그냥 강지훈으로 저장해 두었다고 예전에 저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가끔 그 이름으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주말은 온전히 저와 시간을 보내주기로 약속해서 그 직원 두 분이 남편 대신에 총대를 맡아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중간이나 혹은 마치고 나서 종종 전화가 자주 왔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동안 남편의 휴대전화는 제가 함부로 전화를 받거나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괜한 오해 살까 싶기도 했고 굳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는 평소와 다르게 반복적으로 계속 울렸고 곧이어 부재중 알림이 4통이나 쌓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되는 전화에 저는 순간적으로 식당에 무슨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누가 다치기라도 한 건가 싶어 결국 망설이던 저는 통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알고 있던 그 강지훈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받자마자 들려온 이야기는 아빠,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아빠 오늘도 안 오는 거야? 지난주도 안 왔는데, 너 심심한데. 누가 들어도 작고 어린, 분명 초등학생 정도는 못해도 67살 정도는 될 것 같은 남자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이가 전화를 잘못 건 건가 싶어 다시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분명히 강지훈 A로 떠 있었고 남편이 말했던 식당 직원의 이름이 맞았는데 왜 이 아이는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 한참을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 핸드폰은 양건우 씨 핸드폰인데 어떻게 전화한 거야? 라고 하니 아이는 반복적으로 본인 아빠라는 이야기만 내뱉고 있었어요. 아이가 어떻게 전화를 건 건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고 저는 계속 재차 확인하는 질문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름이 양건우가 맞다고? 내가 아는 양건우 씨는 키가 적당히 크고 네모난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양건우 씨가 맞다고? 물으니 아이는 그게 바로 본인 아빠랍니다. 이게 정말 무슨 상황인가 싶고 혼란만 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는데 어느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강지훈! 오늘은 전화하지 않기로 했잖아. 얼른 끊어! 그 여자의 목소리에도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강지훈.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아이의 이름도 지훈이고 남편의 직원 이름도 강지훈인데 그럼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던 번호는 이 아이였던 것인지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갑작스런 말들과 아이의 목소리에 결국 통화는 상대방이 먼저 끊어버렸고 휴대폰 화면에는 아무런 흔적 없이 통화 종료만 남겨졌습니다.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저는 묘한 기분에 부재중만 남기고 방금 한 통화 기록을 삭제해버렸어요. 왠지 기분상 받으면 안 되는 전화를 받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들은 게 정말 사실이라면 아이의 아빠는 남편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남편이 결혼도 전에 자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남편을 떠보기로 했어요. 키 큰 지훈 씨한테는 전화 4통이나 왔던데
당신 씻고 있는 동안 진동 계속 울렸어. 급한 전화 아니야? 예전에도 지훈 씨가 주말에 가끔 전화했던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유난히 많이 오더라? 혹시 식당에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전화 한번 드려봐. 아, 별일 아닐 거야. 이 자식 그냥 심심해서 나한테 장난 전화한 걸 수도 있어. 그냥 뭐 또 늘 있는 주문 실수 났거나 그런 거겠지. 급한 거면 문자까지 남겼을 텐데 문자도 안 와 있잖아. 별일 아닌 거야. 내가 문자 남겨놓으면 돼. 중요한 일 터진 거면 문자로 남겨달라고. 에이, 뭘 또 전화해. 집에서까지 식당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진 않아. 장도 봐야 하는데 전화 받았다가 또 식당으로 가야 할 수도 있잖아. 됐어, 됐어. 오늘은 알아서 하겠지. 그래도 내 통이나 왔는데 아무 일 아닌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혹시 정말 급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한번 전화해보면 안 돼? 내가 걱정돼서 그래. 원래도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셨던 분이 아닌데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할 정도면 그냥 가벼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리 쉬는 날이라고 해도 당신은 사장이잖아. 주말에 일하고 있는 직원 연락에 당연히 확인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괜찮아. 방금 문자 남겼다니까? 무슨 일 있으면 문자로 답장 오겠지. 괜찮아, 진짜로. 저번엔 진짜 그 잠깐 식당 한가한 틈에 나한테 전화해서 주말인데 사장님 뭐 하시냐고 장난친 적도 있었다니까. 아유, 이 자식들이. 답장이 왔네. 아이, 그냥 전화한 거였대. 거봐, 별일 아니라잖아.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장이나 보러 가자. 그 문자 보낸 거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뭐라고 보냈는지? 그게 당신이 왜 궁금해? 그냥 단순 문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냈나 싶어서. 어떻게 답장했나 궁금하기도 하고. 당신 원래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 아니잖아. 우리 서로 상대방 휴대폰 보고하는 사이도 아닌데 무슨 문자 내용까지 궁금해하고 그래. 지훈이랑은 이야기 다 끝냈다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장 보러 가자. 지금 나가도 차 막혀. 빨리 나가자. 주말이라 마트에도 사람 미어 터질 거라고. 혹시 나한테 못 보여줄 이유라도 있어? 당신 항상 전화도 나가서 받거나 같이 있을 땐 휴대폰으로 전화 와도 잘 안 받잖아. 꼭 식당 전화로 뜨는 것만 내 앞에서 받고. 왜 그러는 거야? 이전에는 그냥 그러겠거냐고 말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냥 식당 관련된 일은 사적인 일이니까 개인적으로 통화하고 싶었던 거고 딱히 이유 같은 거 없어. 전화 받는 거에 왜 의미 부여하는 거야? 오늘 당신답지 않게 왜 이래? 직원이랑 주고받는 문자 보여달라는 거 보니 내가 뭐 의심살 만한 행동이라도 했다는 거야? 별일 아니라고 말했잖아.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건데 왜 자꾸 안 믿고 사람을 캐묻는 거야? 오늘 장은 그냥 나 혼자 보고 올게. 당신 오늘 좀 많이 예민한 것 같다. 집에서 좀 쉬고 있어. 나갔다 오면 또 피곤할 테니까 나 혼자 갔다 올게. 남편의 반응은 분명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모른 체하고 부재중 내통에 대해 식당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며 걱정스레 물은 의도였는데 남편은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정색까지 하는 거였어요. 평소에 그런 반응이나 표정을 본 적이 없어서 무척 낯설었어요. 평소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 오히려 행동이 더 부자연스럽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강지훈 A. 그 이름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식당 직원의 이름이에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지금까지 전화를 걸어왔던 강지훈은 제가 아는 그 강지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을 분명히 아빠라고 불렀어요. 혼잣말도 아니고 명확하게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지금 이게 현실인가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저는 멍하니 앉아 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방, 서랍, 옷장 같은 곳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남편의 물건 속에서 아이와 관련된 물건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사진이라든지 아이의 이름이 적힌 물건이라든지 뭐 아무것도요. 하지만 분명히 그 아이는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누구일까? 한참을 생각하며 뒤적이던 중 문득 얼마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세탁하려던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뭔가 종이 조각 같은 게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 다른 지역에 있는 테마파크의 입장권이었어요. 그걸 남편에게 물었을 때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원 중에 한 명이 여자친구랑 다녀왔던 거라며 자기는 재미있었다고 나중에 시간 되면 저희도 데이트 삼아 한번 가보라고 하면서 그 입장권을 장난스럽게 남편 주머니에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이름 까먹지 말라고요. 근데 그걸 까먹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그 말이 그렇게 수상하게 들리지 않았었어요. 그 직원의 성격을 제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워낙에 장난스럽고 호의적인 성격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날은 분명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의심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입장권에 적힌 날짜를 다시 떠올려 보니 그날은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낚시하러 다녀오겠다고 했던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었고 남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남인지라 통화보다는 드문드문 메시지만 오는 정도였어요. 그 당시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이니 굳이 방해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지금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하나였어요. 혹시 그날 남편은 그 아이와 함께 그 테마파크에 다녀온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 아이의 오늘은 안 오는 거야 라는 목소리가 단순한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의 목소리로 들려왔었거든요. 뭔가 당장이라도 흥신소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었어요. 차라리 아닌 게 낫다고 괜한 오해였으면 좋겠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싶었던 거일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제가 모르는 진실이 너무 클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꺼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외출 스케줄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스스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일단 주말마다 어디를 간다든지 출근이라고 하는 날이 있다면 그 일정을 체크해 두고 그에 맞춰 제가 움직이는 시기였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하나씩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몇 시간 뒤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을 보고는 집에 들어왔어요. 늘 하던 것처럼 마트 봉투를 양손에 들고 있었고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아서 장 보는데 오래 걸렸다며 몇 시간 전에 정색하던 남편은 없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웃음을 지어 보이는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여 주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흘러 다음 주가 되었을 때 남편은 주말이 되자 식당에 갑작스런 휴무자가 생겨서 나가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당연히 불신이 가득했어요. 식당 가지고는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결국 이것도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겉으로는 알겠다고 다녀오라며 보내줬지만 저는 남편의 식당을 방문할 생각이었어요. 진짜로 식당에 간 거라면 다행이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면 남편은 그 자리에 없을 테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남편이 정말로 진실된 말을 해도 저는 그게 거짓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나간 뒤 저는 일부러 점심 피크타임이 조금 지난 시간에
식당으로 향했어요. 너무 붐비는 시간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워낙에 바쁜 식당이다 보니 오히려 피크타임은 민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쁜 타이밍에 제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도 알아서 그 시간은 피해서 찾아갔었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안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확실히 피크타임이 지나니 자리가 많이 비었더라고요. 그리고 곧 브레이크 타임이기도 했어서 자리에 앉은 손님은 겨우 2테이블밖에 없었어요. 평소 주말에 보던 직원들도 그대로 근무 중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선 저를 보고는 다들 반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결혼 이후로는 남편의 식당을 자주 방문하지는 않았어요. 평일 점심 때도요. 매일 집에서 보는 사이인데 굳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고 싶지도 않았고 이제는 뭔가 직원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방문을 자제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다들 어찌한 일이냐며 웃으며 반겨주었죠. 저는 오늘 남편이 갑자기 출근했다길래 오랜만에 돈가스도 먹고 싶고 겸사겸사 얼굴도 볼까 싶어 들렀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직원들 사이에선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다들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들 입을 우물쭈물하는 반응이었거든요. 제가 궁금해하는 표정을 짓자 세상 무해해 보이는 해맑은 직원 한 명이 사장님 오늘 사모님이랑 백화점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주말에 아무도 연락하지 마시라고 하셨거든요. 백화점에 토이스토리 팝업 스토어가 열렸다고 그거 보러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라며 이야기를 꺼내는데 곁에 있던 제가 아는 강지훈 A씨란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아, 백화점. 그건 이미 알고 있죠. 그건 제 볼일 끝나면 다녀오기로 했었고 점심에 가게 온다고 했었는데 다른 볼일이 생겼나 보네요. 토이스토리? 그런 게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럼 식사는 다음에 하죠 뭐. 저도 잠깐 볼일 보기 전에 들렀던 건데 남편은 이따 보죠. 오랜만에 얼굴 봐서 다들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라며 저는 황급히 마무리를 짓고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오늘의 외출은 거짓말이 맞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오늘 출근이란 말 자체가 거짓이었던 거예요. 아니길 바랐지만 제가 생각했던 예상이 적중해서인지 마음이 조금 더 심란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직원의 발언에 옆에서 놀란 그 직원이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의 정체를 왠지 알고 있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정말 그렇다면 이 직원이 남편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건데 저는 더 빨리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의 말실수였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힌트가 되어주었어요. 팝업 스토어.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토이스토리 팝업 스토어를 검색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 백화점에서 진행 중이었어요. 사실 저는 백화점을 자주 다녀도 이런 팝업 행사는 관심 있게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평소에도 패션 매장이나 식품관 정도만 들르곤 했지 유아 전용층이나 캐릭터 상품을 다루는 곳은 아예 발길을 옮긴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팝업 스토어의 주제가 하필이면 토이스토리라니. 어른도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직원 말대로라면 남편은 그 아이와 함께 그곳에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이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가면 백화점까지의 거리는 최소 30분이었어요. 마주칠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일단 몸부터 움직였어요. 혹시라도 정말로 그 아이가 남편의 아들이 맞다면, 그리고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게 된다면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진실을 눈앞에서 마주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는 내내 정말 무슨 술래잡기라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어릴 적 하던 경찰과 도둑놀이가 생각났죠. 여기서의 경찰은 아마도 저겠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숨어있는 도둑을 잡아내는 게 재미였지만 지금은 들키거나 잡았다 하더라도 경찰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백화점에 도착했을 땐 토요일 오후답게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다행히 팝업 스토어에는 찾기 어렵지 않은 위치에 있었어요. 문제는 이 많은 사람 속에서 남편을 찾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이미 그가 나간 뒤일 수도 있었고 설령 아직 안 나갔더라도 여기서 남편을 찾기란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백화점 직원에게 조심스레 여쭤봤었어요.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며 아마 아이랑 같이 이곳에 온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나시냐고요. 키는 한 175쯤 되고 네모난 안경을 쓰고 있다 알려주었어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랑 같이 왔을 거라고요. 직원은 잠깐 생각하는 듯 고개를 갸웃하다가 손님이 워낙 많이 오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예상했던 답이었어요. 주말에 그것도 팝업 스토어처럼 사람이 끊임없이 몰리는 공간에서 개별 손님을 기억한다는 건 애초에 어려운 일일 테니까요. 허탈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곳에서는 찾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토이스토리 반짝 가게를 하는 곳이 다른 백화점에도 있지만 갈 엄두가 나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왕 백화점 온 김에 볼일이라도 보고 가자 싶은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며칠 후 돌을 맞은 가장 친한 친구의 아이에게 줄 선물을 사고 가자 싶었거든요. 아이 옷을 사줄 생각이었고 저는 백화점 10층 유아동 매장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도 뜻밖의 인물을 보게 돼버린 거죠. 완구점 앞 장난감 진열대 앞에 서 있는 남편과 그 옆에선 초등학생 남자아이였어요. 아이의 손엔 1층에 있는 토이스토리 팝업 스토어에서 봤던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남편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실이 거짓말처럼 지금 이렇게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생각도 없었어요. 곧장 남편에게 다가갔고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구경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물었죠.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요. 예상치 못한 저의 등장에 남편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당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고 재차 물었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그 아이는 누구냐고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몇 번 열었다가 다물었고 결국엔 아이의 눈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집에 가서 전부 다 설명할 테니 여기선 아무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자꾸만 아이 앞이라고 여기서 말하기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집에서 제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럼 지금 바로 집으로 가자고 하니 남편은 그럴 수 없다며 이 아이의 보호자가 1시간 뒤에나 온다며 그전까진 본인이 같이 있어줘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꺼내놓는 남편이었습니다. 대충 모든 상황이 보였어요. 아이를 데리러 온다는 사람이 누구일지도 알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정말로 이 아이의 아빠가 맞다면 데리러 오는 보호자는 아이의 엄마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비장한 표정을 보이고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따져 물을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반가량, 거의 2시간이 다 되어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온 남편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쳐다보았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그래, 이제 어디 얘기해봐.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아이는 누구고 오늘 왜 식당에 없었던 건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말해. 식당에 왔다는 얘긴 들었어. 내가 식당에 갔나 안 갔나 확인하려고 간 거였어? 솔직히 말하면 당신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었어. 근데 도무지 적절한 타이밍이 없었고 괜히 미루고 망설이다가 이날까지 와버렸어. 정말 미안해. 사실 나 아이가 있어. 전 부인이랑은 결혼 2년 만에 갈라섰고 그때 생긴 아이는 전 부인이 데리고 갔어. 그래도 아빠니까 책임은 져야 하니 양육비 정도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야. 아이랑도 꾸준히 만나고 있어.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기는 싫어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를 이해하는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아이한테 설명해 주려고 했었어. 당신한테도 미리 말 못한 거 정말 미안해. 둘 다 원치 않은 아이였지만 그래도 아이는 생명이잖아. 내가 책임은 져야지. 뭐? 양육비를 보태주고 있었다고?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기 싫었으면 혼자 살았어야지. 나랑 결혼은 왜 한 건데? 미안해? 지금 이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퉁쳐질 일이야? 결혼했었다고? 당신 진짜 미쳤어?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걸 숨겨? 당신 이거 사기 결혼이야, 사기! 사람 하나 인생을 그냥 통째로 속여놓고 아빠 노릇을 하고 싶었다고? 제정신이야, 지금? 그럼 나는 당신한테 속아서 결혼한 나는 당신 속인 거 알아, 나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도 알고 정말 면목 없어. 근데 다시 그 여자는 엮일 생각은 없어. 이건 진짜야. 그냥 아이는 이미 태어난 생명이잖아. 내가 아버지로서 책임은 져야 하니까 그게 전부야. 그리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만이라도 그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 그 정도는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닐까? 당신한테 이런 양해 구하는 것도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아이도 이제 초등학생이고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그동안만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아이만 있을 뿐이지 난 당신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그 책임을 내가 왜 이해해줘야 하는데? 그건 당신 일이잖아. 당신 인생이고 그렇게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었으면 결혼을 안 하고 오로지 아이한테 매진했었어야지.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사랑해서 결혼해? 사랑이고 나발이고 사람 속여놓고 거기서 사랑 끼워 넣으면 다 용서될 거라고 생각해? 이건 말 그대로 중범죄야. 사랑했던 과거 숨기고 아이까지 숨기고 어처구니 없어서 정말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사람이 할 짓 맞아? 알아. 나도 큰 잘못인 거 아는데 정말 나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너무 겁났고 무서웠어. 당신을 잃는 게 그게 너무 싫어서 어떻게든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진짜 미안해. 정말이야. 됐고 나 애 딸린 남자랑 살 생각 없어. 당장 이혼해. 난 당신이랑 더는 한 집에 사는 것도 싫어.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지금 소름 끼치고 역겹거든? 깨끗하게 갈라서자. 그리고 당신, 우리 아빠가 당신 식당 이전해주려고 상가 매입한 거 알지? 그거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 지금부터 이 집에서도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시종일관 고개만 떨군 채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어야 할 판에 그저 힘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하더라고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책임했고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한테는 그렇게 책임감 있는 아빠이고 싶어 하면서 저는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것인지
정말 밉다는 감정을 넘어서 증오의 감정만 남게 되었어요. 배신당한 건 전데 정작 죄인은 덤덤하기만 한 얼굴로 용서만을 바라고 있다는 게 너무 분했죠. 머릿속엔 그동안 남편과 나눴던 수많은 대화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몇 달 전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식당 확장 이전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신중한 듯 고개를 저으며 본인이 일어나가고 싶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아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는 요식업을 하는 사위가 있다는 말을 들은 지인이 입지가 좋은 상가 자리를 추천해 준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그곳을 매입해 줄 의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고 한 번 더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남편에게 권유하셨었죠. 그제야 남편도 흔쾌히 아빠의 제안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뜸은 들이긴 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위치가 너무 좋았던 터라 남편도 이번엔 거절하기가 어려웠던가 보더라고요. 확장 이전 계획이 잡혔고 남편도 자신이 운영 중이던 기존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단골들과 주변 상인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기존 식당도 새 인수자를 만나게 되어 곧 넘겨질 상태였죠. 남편은 새 가게의 인테리어와 구조에 대해 매일 고민하며 밤마다 도면을 펼쳐놓고 저와 함께 가게의 미래를 이야기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민과 계획은 이제 허무해져 버린 거예요. 남편의 민낯을 알아버린 이상 그가 새롭게 시작하려던 식당은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저는 남편이 얼마나 애써 준비를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기반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가게 때문이라도 제 바짓가랑이라도 자꾸 매달렸어야 했을 텐데 그는 분명 제가 본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 주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런 오만한 기대를 품은 채 말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집을 나갔겠죠. 변명도 없고 구체적인 해명도 없고 끝까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도망치듯 사라져버린 그의 뒷모습이 참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께 하소연하듯 연락을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면서도 울먹이는 제 목소리가 쉽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고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도 노발대발 역정을 내셨어요. 그 이후로는 아버지께서도 식당은 없던 일로 해야겠다며 진행 중이던 공사 일정 모두를 중지시키셨고 매입해둔 상가도 남편에게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전하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그 자리에서도 나가줄 것을 요구하셨죠. 그제야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유나, 내가 용서 구한다고 했잖아. 당신한테 진심으로 빌었잖아. 근데 도대체 장인어른께 뭐라고 말씀드린 거야? 지금 공사가 중지하시겠다고 연락 오셨어. 나 지금 가게 내놓은 상태인 거 당신도 아는 사실이잖아. 이미 계약서까지 다 쓰고 인수 다 끝난 상황인데 이렇게 갑자기 틀어버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 지금 나보고 당신 앞가림도 책임져 달라는 거야? 당신이 위험한 짓 해놓고 왜 나한테 와서 따지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속일 게 없어서 결혼한 걸 속이고 자식 있는 걸 속이냐고?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돈 보고 접근한 거였어? 양육비 부담되니까 우리 집 재정 보고 결혼한 거였냐고? 무슨 소리야?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나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 당신이랑 함께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돈 때문에 그런 거 정말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장인어른께도 사죄드리고 당신한테도 다시 용서 구할게. 그러니까 제발 식당만은 정말 부탁이다. 이미 계약된 상태라 도로 취소도 못해. 거짓말에 대한 대가가 원래 이렇게 혹독한 거야.
당신이 와서 100번 1000번 빌어도 이젠 소용없어. 이미 당신의 잘못은 봐줄 수 있는 범주를 한참 벗어났어. 당신 때문에 나는 어이없이 돌싱 소리 듣게 생겼고 그 모든 충격과 수치는 내가 다 감당해야 돼. 내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버리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아. 사람 인생 하나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서 식당은 냅두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아이 내세워서 감성팔이 하려면 애초에 접어. 그 애가 당신한텐 소중하겠지만 근데 나한텐 당신이 그의 핑계로 내 인생을 망쳐놓은 것밖엔 안 돼. 계약 취소가 안 돼서 운영할 장소가 곧 사라지게 되는 거? 그거 다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야. 그리고 조만간 고소장 날아갈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려.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해결할 거니까. 용서해줄 생각 없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조금의 희망도 접어. 그리고 용서를 구하느니 어쩐다는 연락했다간 뼈도 못 추리게 해버릴 테니까 각오해. 저는 곧바로 남편을 사기 결혼으로 고소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가 남겨둔 미련이나 그간의 정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결혼 자체가 거짓이었고 그 거짓으로 저는 두 해를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시간이 제법 흐른 현재의 전 남편은 말 그대로 폭망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려 했던 가게 이전은 무산됐고 이미 인수인계까지 끝낸 기존 가게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당장 영업할 장소조차 사라지게 되었죠. 게다가 결혼 사기죄로 정식 고소까지 당했으니 법적인 책임에서조차 벗어날 수 없었죠. 그리고 한동안 저는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돌싱이라는 타이틀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썩 유쾌하진 않지만 다시는 제 삶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놓고 결국 벌을 받은 전 남편. 그 사람도 이번 일로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믿지 마세요.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의 기막힌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